안녕하세요. 생활과범 형사소송법 3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앞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수사비례 원칙입니다. 수사비례 원칙은 우리가 이제 수사할 때 비례 원칙이 많이 나오는데 어, 수사 처분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사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사할 때는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 있죠. 모기를 잡는데 큰 장검을 휘두른다.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쏜다. 뭐가 안 맞죠, 그죠? 즉 수사의 비례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맞게 수사권도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목으로 덤벼들면 거기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수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한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 절차에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종결을 통해서 법원에 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기소할 목표가 없는 것은 수사할 의미가 없죠, 그죠? 이런 수사의 수단과 목적 사이에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수사 비례 원칙은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임의수상이라는 건 뭐냐면 임의성이 있는 수사, 즉 상대방의 동의를 상대방의 스스로 상대방의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 결정해서 진술하는 그런 임의적인 수사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수사 비례 원칙은 강제 수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특히 강제 수사의 경우에 허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사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적합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필요성이라는 것은 최소 침해를 얘기합니다. 필요한 만큼 해야 되고, 상당성, 상당성은 뭐냐면 비례 원칙과 같다고 그랬죠. 상당성의 뜻이 비례 원칙 뜻과 같다. 그래서 해야 되고 필요한 만큼 상당성 있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 조건 위반의 효과, 수사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적법하므로 필요성, 상당성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수사의 조건은 위법 위반한 수사는 유법이다. 수사의 조건을 위반한 수사는 유법이다. 즉 누가 봐도 사회상규란 거는 상식이죠, 상식. 이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거기에 적합하게 필요한 만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월한 이탈한 그런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있죠. 먼저 수사기관 볼게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현재 지금 그 경찰과 검찰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권한을 지금 나눠 갖게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인 통과가 됐고 결과가 나오면 따로 또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 검사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이고 소추를 할 수 있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인 동시에 법원에서 법관이, 즉 법원이 재판을 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많이 바쁘겠죠. 수사도 해야 되고 소추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검사가 너무 욕심이 많죠. 그죠? 어, 안 그래도 경찰보다 인원이 없는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집행도 담당하고 이렇게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권한을 검찰이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검사는 이 소추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는 경찰이, 소추는 검사가 이렇게 나눠서 간다면 오히려 더 분업화되고 효과적이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법이겠죠. 사법경찰관리, 그 임무와 권한이 지역적, 사항적으로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자, 일반 사법경찰관리란 뭐냐면 제한 없이 수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제한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제한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청의 주사보, 검찰의 주사보, 즉 경찰은 경위 이상, 경위, 경감, 경장, 경정 이런 분들은 사법경찰관이라 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서를 하죠. 피의자 신문 조서, 현행범 체포보고, 긴급 체포보고 할 때 사법경찰관은 자기 도장을 찍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경찰관리는 검찰로 치면 서기보, 경사, 순경, 경장, 경사 등 이분들은 사법경찰리로 합니다. 사법경찰리. 즉 이러한 사법경찰리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위에 경위 이상에게 사건을 허락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 경위의 이상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반 사법경찰관, 일반 사법경찰리로 구별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 검찰은 주사부 이상. 그다음에 일반 사법경찰리는 경사까지, 순경, 경장, 경사를 일반 사법경찰리라 합니다. 검사는 검찰 서기보를 일반 사법경찰리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특별이란 거는 특별한 분야에만 권한을 허락하는 거죠. 그죠? 산림, 이거 나무들, 바다에 전매, 담배, 세무, 세금 포탈, 세금,
군 수사기관 다 자기 맡은 분야만 하죠.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이러한 수사기관으로서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특별사법경찰리가 더 활성화돼야 되겠죠. 산림이라든지 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자기 맡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역할도 제대로 보장을 해주고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 관할의 구역. 수사기관 관할이 있겠죠. 수사기관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를 볼까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자,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 구역 외, 관할 구역 밖에서도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 경찰이나 검찰이는 자기 맡은 자기가 부여된 그 담당 관할 구역이 있죠. 근데 사건을 여기서 저지르고 타 관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검사가 이 부분도 추적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는 관할 구역 외에서도 관할 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검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살펴볼까요? 검사에게는 아직은 각종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 그러면 검사가 경찰이 신청을 받고 검사가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어요. 법원에 이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영장 청구를 합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 조사 중에 증거 보전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빨리 보존해서 법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해달라는 강력한 청구권입니다. 영장도 영장 청구죠. 증거 보존도 청구입니다. 정의신문도 청구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될 만한 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아픈 것 같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정 유치를 청구할 수 있죠. 일부러 유치한 일부러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상한 채 하는지 정말 정신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 감정을 유치해서 확인해 달라는 감정 유치 청구권. 또한 우리나라에는 변사자가 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는지 그냥 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모를 때는 변사자가 눈으로 봅니다. 변사자 검취를 합니다. 눈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변사자 검취도 중요하죠. 모든 변, 검사는 우리나라 모든 변사자 검시의 총 담당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변사자 검취는 반드시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 자, 형이 재판이 나면 형 집행장, 징역이냐
1년, 2년이냐 등 형 집행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사에게 인정된 권한이 많죠, 그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우선 기재를 했습니다. 피의자. 여러분 피의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수사 절차에서는 경찰이 혼자 알아보는 내사가 있고 내사를 통해서 입건, 컴퓨터에 기록을 하죠. 입건. 자, 컴퓨터에 입건하는 순간 의심을 받죠. 의심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 아직 법원에 공소가 되기 전 단계 공소 제기를 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피의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넘어가면 피의자가 뭐가 된다? 피고가 되죠. 공소장 불고분리해서 피고가 됩니다. 자, 현행법상 현행수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에 불과하고 수사의 주체는 아니죠. 수사 주체는 검찰과 경찰이겠죠. 피의자는 수사를 받아야 되죠.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마지막 볼까요? 피의자는 수사의 객체죠. 객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 따라서 인적 증거 방법이 되며 마약을 했는지 피의자가 신체가 검증. 검증이란 거는 말씀드렸죠. 위에서 보고 어항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비껴보고 각종 여러 방법에서 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이거 검증이랍니다. 검증이라는 뜻만 보면 따라서 조사의 객체로서 인적 증거 방법이 되며 피의자의 신체가 검증의 대상이 되어 물적 증거 방법이 됩니다. 피의자의 신체가 검증의 대상이 되어 그 다음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탄핵, 잘했냐 잘못했냐 싸우죠. 피의자는 단순히 조사의 객체가 아닌 장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지위에 있는 준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있어요. 법원, 경찰, 판사 이렇게 있는데 자, 검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피의자가 있죠. 피의자. 이 피의자와 검사는 대등한 관계다 이거죠. 대등한 관계. 검사가 주장한 건 피의자가 법원이니까 피고죠. 법원. 미안합니다. 앞으로 검사와 대등하게 법적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이 피고죠. 그죠? 그래서 탄핵주의.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당사자로서 직접 법정 투쟁을 해야 되고 우리 현행법은 검사와 피고인은 같다. 위치라고 해서 동등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부터 해서 변호사가 따라다니죠. 자, 탄핵주의 소송 구조에서 피의자는 단순한 조사의 객체가 아닌 장차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지위에 있는 준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죠.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는 일단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자, 피의자도 내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 보존을 해주세요. 증거 보존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피의자도 거기에 맞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 체포나 구속을 할 때 내가 체포당한다, 구속당했다면 거기가 맞는 건지 적부심사가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체포에 대해 사유가 있는지, 내가 구속되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